하는 일들은 누구를 가장 이롭게 하냐면 그 대상자예요. 클라이언트. 나한테도 굉장히 좋지만 내가 있는 영감 있는 전문가로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휴면 전략의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영감 있는 전문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네, 실제 생활에서 전문가와 영감이 있는 전문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거를 실전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는 릭 루빈이라는 세계적인 그 뮤직 프로듀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런 분이 영감 있는 전문가라고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외국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랑 좀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실전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감 있는 전문가와 그냥 전문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제가 겪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사실 어제 겪었던 일인데 그거를 바로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대상자는 저하고 또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익명이니까 괜찮죠? 저 이제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건축업 쪽으로 좀 일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시죠.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전에는 인제 뭐 어떤 그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내부를 많이 하셨다면 인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분이 하고 싶으시냐면 인제 빌딩을 짓는 거 그런 쪽으로 인제 그 방향을 쪼끔 트시고 그렇게 해서 인제 사업을 쪼끔 키워가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요 근래 영감이 인제 눈에 트이신 거예요. 영감이 눈에 트셨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전에는 그냥 전문가로만 있었던 거죠.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는 뭐냐면 내가 이분한테는 어떤 거를 인제 그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맡기면 자기 스타일대로 그 집을 잘 해석해서 만들어 내는 거. 그거는 하신 거예요. 20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전문가야. 그러면 영감 있는 전문가는 뭐냐? 이분이 인제 영의 눈이 영안이 띄었고 영성의 인제 그 발달이 훅 돼서 자기도 모르게 인제 영안이 띄이셨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입니다. 이분이 어떤 집에다 집을 졌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식구들 그다음에 집 구성원들이 잠을 못 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집을 지면 잠을 잘 자고 이분들이 어떤 사업장을 졌을 때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까지는 보장을 못 해. 그렇지만 거기가 정말 사업 자리다. 거기는 이 뭐 풍수지리설 같은 것도 있지만 거기는 진짜 그 커머셜하는 지역으로 여러 집안이라든지 어떤 거를 다 봤을 때도 가장 적절한 정서를 정말 뭐 막말로 귀신같이 그렇게 딱 자리를 잡아 줘서 오고 가는 사람들도 편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거를 보시는 게 바로 영감의 전문가, 영감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전문가와 영감 있는 전문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왜? 영감 있는 전문가가 맡은 그 시공했던 그 작업의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A라는 분, 그 A라는 분이 만약에 어떤 그 건물이나 어떤 집을 지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자체들이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거야,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영감 있는 전문가가 되면 수맥, 무슨 풍소지리 이런 거를 본인이 스스로가 굉장히 잘 아는 거야, 영감. 영감이 딱 왔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거의 30년 되는 그 전문직으로 거기에 맞는 건축으로 해서 집을 지어 주니 얼마나 그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집을 짓는 전문가가 30 년이 돼도 집만 잘 지었을 뿐이지 그 자리를 못 잡으면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집을 지으셨는데 땅에다 집을 졌는데 집을 짓고 나 보니까 굉장히 집이 추워. 방향도 잘 잡았는데 너무 춥고 물이 차.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집이 그렇습니다. 막 뭐가 통풍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집만 가면 자고 나면 굉장히 몸이 찌뿌러하니 몸이 안 아파. 잠을 못 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럼 뭔가 기력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감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이 집을 짓게 되시면 집도 잘 안 질 뿐더러 집도 오래 가고 그다음에 이 거기에서 사시는 분이 커머셜이면 커머셜, 레지덴셜이면 레지덴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레지덴셜이 뭐지? 주택지요. 주택을 졌으면 주택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집에 있었을 때 잘 자고 나온 것 같고 개운하고 그다음에 상업 건물을 졌을 때는 상업 건물에서 사람들이 별 사고 없이 큰 저거 없이 잘 되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 있는 전문가가 지으시면 그런 효과가 있고 영감이 없고 그냥 전문가가 지으시면은 그냥 집을 짓는 거죠. 그 차이가 명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영감이 있냐 없냐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정확하게 사례를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쉐어 스크리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땅입니다.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전문가, 영감 있는 전문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요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영성이 열렸죠.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 있는 분들에게 영성을 열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영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그 길을 못 가는 경우에는 못 간다는 표현은 그래. 영성은 있는데 그걸 전문화를 못 시키는 그런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쪽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오늘 이 전문가의 길은 있으셨던 거지. 20년 넘게 거의 30년까지 건축을 하고 있으신 분에게 이 과제를 내서 그다음에 이제 영성이 열린 경우입니다. 자, 이 땅이 있어요. 이제 땅이 있는데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땅을 봤을 때 어느 쪽에서 어떤 느낌이 나시는지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쪽에는 왠지 사람이 먹어야 되는 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신 분 쪽에서는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판넬로 지은 그 정말 간단간단한 네모난 건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어머 선생님 영안이 열리셨네요. 영적인 영성이 열리셨네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거를 이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이 땅은 사실 지금 미국 땅이에요. 한국 땅이 아니고요. 이분은 시공을 하시고 건설을 하신 건 한국에서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정확하게 이 땅의 그 건물주, 이 땅의 임자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를 정확하게 맞추셨고 그다음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날짜가 어제였어요. 이분이 내가 이 땅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에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물소리가 나는 거는 이렇게서 나오고 네모나게 대충대충 짓는 집은 여기일 것 같아요 하고 정확하게 이분이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인데 영안이 열리신 거죠. 근데 그 영안이 열린 걸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제가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잠깐만요. 그림을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쉐어 스크린이 요겁니다. 지금 요 그림 보이시나요? 아, 요 그림 보이시면 지금 이게 제 스크린입니다. 제 땅인 거죠. 제 땅에 제가 이거를 한 달 전, 한 3주 전에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해서 여기는 물이 나오는 우리 집, 그 다음에 이 네모나게 된 건물을 내가 여기다 지을 거다. 그다음에 요 네모난 건물도 여기다 지을 거다 해서 이 건물을 여기다 지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똑같 스퀘어라고 써 있어요. 스퀘어한 거를 여기다 지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뭐 2주, 3주? 2주, 3주 전에 제가 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그랬는데 신기하죠. 그러면 지금 이거 비교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을 이걸 어디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린 거하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진이 어디 갔죠? 예, 사진을 비교해 버리면 자, 이분은 어제 저한테
여기에다 집을 져야 이 근처에 동그랗게 팔각형이 된 그런 집을 져야 될 것 같고 이 근처 쪽으로 해서 네모진 그냥 건물들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영안이 열리신 거예요. 영안이. 그래서 영안이 열리셔서 지금 이분이 직업을 지금 집을 지으시는 건축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집을 지을 때 건축주가 그러니까 그 건축주죠? 건축주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짓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신 거예요. 간파하시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집 짓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 집 자리가 분명히 거주지, 주택지가 있는 집일 거라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감 있는 전문가는 이제 이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땅을 봤을 때 아니면 어떤 건물을 봤을 때 이 이 사람, 이 집 주인 아니면 이거를 짓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거, 그거를 짓는데 그런 거를 알고 이게 말이 조금 헷갈리네 또. 그, 어지러워. 그거를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건물을 정확하게 지어주는 사람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세요. 집을 짓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집을 짓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나이가 땅이 뭐 100평이 있어, 10평이 있어, 뭐 5평이 있어. 근데 이 땅에다가 내가 나를 위한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떤 건축주한테, 어떤 건축사한테 이 집을 의뢰를 하시겠습니까? 영감 있는 전문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잘 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 땅을 보고 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영감이 있어서 이 클라이언트한테는 이 땅 중에 어느 부분에 어디에다 져야지 이 사람이 앞으로 별 탈 없이 집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잘 갈 수 있다는 거를 나의 삶과 땅의 기운과 그런 걸 모든 걸 알아서 지어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영감이 없고 그냥 전문가야.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땅만 보고 땅에 있는 거에 그다음에 건축주가 얘기하는 거에 그냥 부합을 해서 집을 그냥 잘 져주는 사람.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저 같으면 영감 있는 전문가한테 갑니다. 100% 가죠. 왜냐하면 영감 있는 전문가는 이렇게 제가 지금 앞에 보여드린 예시처럼 내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땅만 보였었을 때 이 영감 있는 전문가들은 바로 그거를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는 어떤 거가 있습니까? 했을 때 바로 영감 있는 전문가가 바로 캐치를 해낸 거예요. 이런 어떤 능력을 가져야만, 그다음에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내 직업에서 굉장히 탁월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더 좋냐면 영감 있는 전문가는 실상 영감 있는 전문가가 하는 일들은 누구를 가장 이롭게 하냐면 그 대상자예요. 클라이언트. 나한테도 굉장히 좋지만 내가 있는 영감 있는 전문가로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괜찮은 집의 그 구조로 나한테 맞는 걸로 정확하게 지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분은 건축주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영감 있는 전문가야. 나를 딱 봤을 때 자기의 의사적인 날리지 20년, 30년 한 공부도 있지만 또 반면에 영감이 뛰어나서 나를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하니까 약을 써도 이런 식으로 써면 되게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은 그냥 영감 있는 전문가니까 느껴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수혜자는 누구라고? 그 환자죠. 그쵸? 환자가 가장 수혜자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영감 있는 전문가가 많이 나면 나올수록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윤택해지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설계사가 그 건축주,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은 집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 적합한 약을 지어주고, 또 그것뿐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맞춤 수선에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면 어떤 고객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발 모양, 그 사람을 봤을 때 느껴지는 영감으로 아,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신발을 만들어내는 영감 있는 전문가라고 보면 정말 나의 발이 피곤하지 않고 가장 그 신발을 신었을 때 오래 걸어도 피로감이 적은 그런 신발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신는 사람도 너무 편해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밥도 마찬가지죠. 내가 밥을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요리사예요. 그런데 손님을 딱 봤을 때, 아, 저 손님은 이런 음식을 하면 정말 입에 맞고 좋겠다라는 어떤 영감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 영감 있는 요리사가 나를 위해서 밥을 대접을 할 때, 내가 그 밥을 먹을 때 가장 흡족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감 있는 전문가는 실제적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거는 그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내가 영감 있는 전문가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물론 돈은 오겠죠.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스스로가 영감 있는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사회에 가장 아름다운 기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서비스가 상대방에게 가장 최상의 서비스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감 있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도 행복한 일이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휴먼 전략에서 영감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문가의 어떤 그 워크 스코프, 그 역량은 이제 AI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모자란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거의 AI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감은 죽었다 깨나도 기계는 못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기계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계가 제가 지금 말한 그 땅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못해요. 내가 입력어를 만들어내고 내가 말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을 딱 뭐 만들고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할 것이지 정확하게 아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사진에서 어제 그 영감이 뜨이신 그 전문가가 그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못 그려냅니다. 그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어떤 사람한테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거,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인공지능은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가는 거. 어떤 사람이 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일을 하는 전문가의 영감 있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감 있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우 되게 무겁다. 무섭다. 쫄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영감 있는 전문가의 가장 첫걸음은 뭐라고요? 제 영상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무리 우스운 일이라도, 하다못해 그냥 글자를 계속 쓰는 일이라도, 내 글자만 쓰는 것만 해도 난 재미있다 하는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일,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서부터가 영감 있는 그다음에 영감 있는 전문가로의 여정에 지금부터 한 걸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흥미있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것들,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했을 때는 내 스스로가 그 안에 쑥 들어가서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는 것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영감 있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십니다. 예, 오늘은 영감 있는 전문가를 실제 사례를 제가 약간 보여드리면서 영감 있는 전문가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로 통해서 받는 대상자, 클라이언트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한 직업군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업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직업도 낮은 직업도 없고 그 다음에 덜 쓰임을 받는 직업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를 조금씩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다 기여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부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평생 안 질리고 하는 게 뭐지?' 그거서부터 찾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사회에서 영감 있는 전문가로 돼서 우리도 좋고 그다음에 상대방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십시오.